자, 검찰 출신인 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요, 오늘 경찰에 이춘석 의원을 직접 고발했습니다. 법사위원장에 대해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보좌관 명의 차명 계좌로 주식을 거래한 혐의입니다. 또 국회의원으로서 공직자 재산 등록을 회피했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도 위반했습니다. 더욱 문제인 것은 차명 계좌이다 보니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기가 쉬운 구조입니다. 또 출처 불명의 자금원으로 차명 계좌를 운영했기 때문에 자금원에 대해서도 명백히 밝혀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다시 한번 강제 수사, 엄정한 압수수색이나 강력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경찰도 이춘석 의원에 대한 수사에 지금 착수를 한 상태입니다. 이춘석 의원에게 적용 가능한 혐의,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명확하게 확인되는 것만 해도 1차적으로 차명거래, 금융실명법 위반이죠. 금융실명법 위반, 그리고 두 번째,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내부자 거래, 그러니까 자본시장 위반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바로 이게 세 번째가 또 굉장히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여태까지 국회의원으로서 재산 등록을 했는데 주식은 한 번도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난 10월에도 만약에 이게 밝혀진다면 또는 이번에만 밝혀진다고 해도 이거는 재산 등록도 누락을 한 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산 등록 누락은 공직자윤리법 위반이고요. 그리고 총선 때, 선거 때도 이제 누락한 거잖아요. 선거 때 이 재산을 밝히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혐의가 사실상 4가지 법의 위반이 지금 모두 다 주진우 의원이 지금 고발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도가 드러났다면 이게 혐의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명백한 증거가 드러났다고 보고 있고, 아마도 지금 거의 9,700만 원, 1억 원에 달하는 금의 주식을 산 걸로 지금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돈은 어디서 났는가? 이건 역시 수사 과정을 통해서, 그러네요. 그렇죠. 이춘석 의원이 어느 돈을 통해서 했는가, 아니면 이건 보좌진의 돈인가? 보좌진의 돈이라면은 그 계좌 거래 이런 것들을 증빙을 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네. 쉽지 않을 겁니다. 9,700만 원이면 상당히 큰 돈이기 때문에 네. 이거에 대해서 수사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이 자금 마련이 되는지를 아마 그 피의자들은 이춘석 의원을 밝혀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재산 신고를 누락했다라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주식은 분명히 하나도 없다라고 신고를 한 상태였는데 지금 1억 원 가까운 주식이 만약에 확인이 된다면 그 주식 보유 누락뿐만 아니라 그러면 그 주식을 산 현금은 어디서 났느냐. 그렇죠. 그 돈의 출처로 가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또 다른 혐의가 또 추가될 가능성도 있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보좌관의 금융계좌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들어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보좌관 명의의 계좌이기 때문에 그 계좌로 들어가는 입출금 내역 같은 것들은 반드시 확인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자본시장법 관련해서 저는 이분이 1억 정도의 그 주식을 매수하는 가운데 있어서 모두 현금으로 매수를 한 것은 아니고 또 일부는 신용융자 방식으로 매수를 했다라고 하거든요. 신용융자 방식이라는 것은 증권사에서 좀 고율로 돈을 빌려서 이것을 가지고서는 주식을 사는 건데, 본인이 주식에 대해서 어떤 확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은 신용융자까지 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네. 그리고 국회의원으로서 뭐 세비를 받는 것, 본인이 뭐 가지고 있는 자산들도 있겠습니다만 어떠한 하이리스크를 부담을 한다라는 것은 내부 정보에 더 접근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 아닌가. 자본시장법 관련해서 조금 더 혐의가 짙어지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잠시만요. 지금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모두 현금은 아니고 신용대출로 매입한 주식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저 신용대출이라는 거는 상식적으로 저 계좌의 주인의 신용으로 그렇죠. 나오는 돈이지 이춘석 의원과는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럼 그 보좌관의 개인 신용으로 대출된 돈으로 매입한 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저 그 증권사 계좌로 대출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매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보좌관이 대출을 받는 과정에 있어서도 본인이 다 연관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주식이 오를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신용융자를 받았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보좌관도 어느 정도는 인지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뭐 이 정도 되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의혹의 단계가 아니라 굉장히 짙은 혐의 쪽으로 기우는 것 같습니다. 물론 경찰 이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죠. 어쨌든 법제사법위원장의 자리에 있었던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여기에 이춘석 의원이 이 위원장으로 있었죠. 하지만 이번
이 사건으로 이 의원의 사임이 받아들여지고 본인이 탈당을 했으니까요. 법사위원장은 당연히 공석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자, 야당이 이 자리를 맡아야 된다라고 요구를 했는데요. 여당인 민주당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이춘석 의원이 탈당과 함께 법사위원장직도 사퇴하였습니다. 특별하고 비상한 상황인 만큼 일반적인 상임위원장 선발 방식에서 벗어나서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가장 노련하고 그리고 검찰개혁을 이끌 수 있는 추미애 의원께 위원장직을 맡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민주당 소속이었던 이춘석 의원이 이제 사임하면서 여기에 지금 추미애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지목을 했습니다. 더 강력한 사람이 온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정청래 의원이 본인이 당대표를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내려놓은 법사위원장 자리에 추미애 의원이 온다는 것은 아마도 앞으로 특히 특검이라든지 이런 과정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상임위인데 저희 야당에게는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민주당 내에서 뭐 김용민 의원이나 추미애 의원 이런 강성의 발언들을 하는 의원들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맡아야 된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민주당에서 이렇게 강성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는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이 점점 그 전당대회 상황 자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절연하지 못하고 비상계엄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그런 후보들이 지금 득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당과는 협치를 할 수 없다. 그럼 협치를 할 수 없는 야당에게 법사위원장 자리를 준다? 그것도 안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법사위원장에 좀 강성 의원이 가는 것에 대한 내부적 우려 목소리가 서글어들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추미애 의원에게 차기 법사위원장 자리를 맡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